금요일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IBM이 세계 최초로 2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양산되는 반도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대단한 겁니까? 네, 현재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은 5나노고요. 네. 그다음에 좀 비교적 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7나노. 보통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것은 7나노입니다. 7나노. 자, 그럼 나노라는 것은 뭐냐? 나노는 그리스 말에 이 나노스란 말에서 왔는데요. 아주 난장이, 볼품은 난장이 자그마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나노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온 말인데요. 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분의 1.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이에요. 10억 분의 1m를 1나노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반도체, 오늘 반도체 좀 스토리를 많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반도체라는 게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서 기억도 하고 어떤 명령도 내리는 이 마법의 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기가 반드시 흘러가야 되거든요. 전기가 흘러갈 때는 플러스, 안 흘러갈 때는 마이너스인데 이 전기를 흘러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굵기를 지금 나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10억 분의 1. 그러니까 0.0 10의 마이너스 9성분의 1. 그런 정도로 미세한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조그마한 웨이퍼 안에다가 반도체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도체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고 또 빠른 얇은 곳을 지나갈 때 전기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2나노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7나노하고를 이게 비교하면은 성능은 2나노가 7나노에 비해서 약 45% 정도 더 빨라지고 또 전력 소모량은 75%가 감소가 돼요. 뭐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물론 이 2나노를 IBM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상업화가 되려면 현재 전문가들의 지적으로는 한 2024년 정도는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반도체가 또 한 번 엄청난 속도로 더 가벼워지고 얇아졌다. 반도체 산업에 또 한 번 기술 혁신이 오고 저 혁신의 장에서 누가 앞서느냐에 따라서 또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아주 엄중한 시기가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IBM의 2나노 공정 기술의 개발은 반도체 역사의 또 하나의 신기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봤던 화면에서 그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2나노 칩을 쓰면 스마트폰 한 번 충전해서 4일 쓴다. 이렇게 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루 정도 더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7나노 가지고는. 그런데 그것을 나흘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좀 같이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다 바람일 것 같은데 지금 국내 반도체 기술은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반도체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또 방법도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단체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거의 세계 1위, 2위, 뭐 1위 1.5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차 반도체 같은 것도 전체의 60% 정도밖에 안 되고요. CPU, GPU, AI 이런 거 만드는 데서 지금 그래픽의 기술력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한 건데 아직도 우리는 세계 1등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메모리 부분의 설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제조는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설계 부분이거든요. 설계를 해야 제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많이 뒤져 있고 설계는 역시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또 유럽 국가들도 앞서 있는데 이 대목은 빨리 지금 따라가야 될 그런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려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반도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투자하는 금액만큼 내야 될 세금에서 감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반도체는 일부 과잉의 조짐도 있어요. 일부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잉돼서 반도체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산업이 불균형 선장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래서 반도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잡는 자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를 말의 편자라고 그러면서 반도체 국력 향상에 지금 올인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설계 부분에 이것을 팹리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설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유도해야 되겠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예.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대목은 상당히 국제 흐름상 지금 우리가 미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세야 되지만 설계 부분이나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은 한국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경쟁사라고 하는 인텔, TSMC에 비해서 많이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데 그렇습니다. 예. 다시 따라잡기가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등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3등으로 추락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차이도 제법 납니다. 지금 예.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인텔이라는 회사가 전체적으로 매출액 부분에서 1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영업이익인데 수지 부분에서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대만 세미콘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저 회사가 1등입니다. 지금 대만의 TSMC는 조그마한 회사예요. 예. 그거보다도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볼 때는 2등이지만 영업이익으로는 3등으로 지금 추락해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잘 나가던 1등하던 삼성전자가 추락을 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에 있습니다. 네. 텍사스가 너무 추워서 예. 전기가 정전이 된 적이 있죠. 그때 삼성전자의 공장이 스탑을 해서 지금도 완전 지금 회복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천억 원을 날린 그런 꼴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나노 그 선의 굵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가 가장 빨리 5나노까지 가 있어요. 기술은. 그 5나노를 이제 7나노에서 5나노로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평택 공장 이런 데에 기술 혁신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 이게 기계를 새로 장착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장착이 안 돼서 지금 반도체 불량품이 좀 나오고 수율이 나온 1분기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조만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1등의 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보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예. 시스템 반도체. 자,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근데 우리는 메모리가 1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메모리는 주로 기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기억을 했다가 명령까지 하는 거거든요. 훨씬 부가가치가 높죠. 전체 부가가치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상당히 뒤져 있고 대만보다도 못하단 말이죠. 예. 대만은 파운드리를 통해서 하청 구조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이것을 우리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우뚝 서려면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삼성에서도 이 대목을 지금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금리 얘기 좀 해보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시장이 많이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미국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제닛 옐런의 이 금리 인상 발언 첫날은 네. 시장이 불안을 해서 나스닥 주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리고 지금까지는 급격하게 다시 주가도 오르고 있고 또 국채 금리도 시중의 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에요. 왜 안정이 됐을까요, 갑자기 또? 그건 이제
제니 옐런이 내가 금리 인상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금리 인상을 예측한 적도 없다. 그냥 이론적으로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경제 이론 하나를 했는데 시장이 과잉 반응을 했을 뿐이다. 예. 그리고 또 제닛 옐런 저 발언이 나온 이후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미국에는 이 연방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게 12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 12군데 은행 총재들이 한결같이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통화를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닛 옐런의 저 발언은 하나의 그 시한폭탄처럼 결국은 한 달, 두 달 아니면 6개월, 1년 지나면 결국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금리 인상의 폭발물이 터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동시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풀었던 돈들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보시나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요. 건전한 중산층이 무너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재산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으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 가진 자만 잘 살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는 사회 악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물가는 어떻게 오르냐? 이론적으로 볼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건을 사겠다는 돈이 물건의 공급량, 실물보다 많으면은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전 세계가 앞장서서 자, 돈 풀자. 저 어려운데 돈을 도와주자. 하니까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물건의 양보다도 더 빨리 확산되다 보니까 인플레가 또 곳곳에서 인플레 조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바로 제닛 옐런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예.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풀어진 통화, 팽창된 통화에 의해서 인플레가 얼마나 생기느냐.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더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게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영업을 하지 않다가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다가 이제 좀 공장이 돌아갈 만하니까 보복 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보복 소비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동안 생산 못했던 거 마구 생산하니까 원유를 많이 쓰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예. 네. 거기다가 통화량이 많이 풀렸고 또 보복 소비까지 겹쳤거든요. 또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식량, 뭐 쌀, 고추 이런 것도 그 농산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돈이 좀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가 부진한 쪽도 많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이 앞으로 당분간은 적어도 올 말 정도까지는 통화를 계속 풀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감내하면서 돈도 풀고 경기 회복도 해야 되는 지금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 과제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